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프린트 안에 기분 나쁘게 인문 영역별로, 뭐 과학 영역별로, 기술 영역별로, 예술 영역별로 주요 제재라고 해서 기출도 몇 개의 타이틀만 달아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연결할 만한 거리가 있는 기출, 그걸 다 하면 너무 많아요. 한 20개쯤 돼요. 그거 다 못하고요. 거의 고3 거리야, 그거 다 하면. 그래서 그 기출 써주신 타이틀 중에 몇 개는 했어요. 참고로 너무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건 미리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 발음이라든지 자유의지, 뭐 동일론 이런 것들은 미리 했고요. 그 중에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연결이 좀 되는 거, 그거 하나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나와버렸는데 안 읽고 가면 잣대는 거, 그거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4지문이에요. 야, 이거 가져가. 그래서 오늘 지문은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가 떨어지거나 혹은 뭐 하는 거야? 아주 강력하게 어렵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만나면 큰일 나는 지문들. 예, 그거 미리 좀 보고 갈까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첫 지문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그 내신 대비 들어오기 전에 만점랑봉 저랑 계속 하신 분들은 이거 이미 풀어봤던 지문도 있을 겁니다. 다 대부분 최신 기출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봤던 지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그래서 4지문 깔끔하게 처리하고 적정모의사 2회분 넣어놨는데 최대한 여러분들 학교 시험처럼 구현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과제로 재밌게 풀어봐요.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왜? 힘들어. 자, 이쪽 뽑으면 되겠습니다. 첫 지문부터 봅시다. 이거 재작년 6평이에요. 고3. 자, 연계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과 내지문하고 관련성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는 이유, 아까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순간 그냥 죽어버립니다. 구조를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는데요. 구조나 개념 자체가 이게 그 자리에서 처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험용으로 푸는 거고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얘기 또 하기 싫다. 빨리 앉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왜 해요 하면 묻지 마. 늦게 온 사람들 그냥 풀어 닥치고.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기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을 드릴까요? 아무래도 한번 도와줘요? 도와주면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일단 당혹스러움을 느낀 다음에 설명드리는 게 아마 머릿속에 더 잘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복습할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 한 방에 끝내버리자고. 시간을 재드릴 텐데, 자, 푸는 시간 안 드릴 거예요. 푸는 시간 안 드리고 읽을 시간만 드릴 겁니다. 이거 읽는데 보통 한 3, 4분이면 읽거든요. 제가 3분 30초 재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남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1번 문제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이제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읽어주세요. 이쪽 질문. 정말 대학원 때 받는 거예요. 대학원 때. 원우 회장 할 때. 참 이상한 거 많이 했어. 오늘 출근할까 선생님들이 다 어젯밤 얘기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몇 분 연락 오셨어요. 내일 학교 가나요 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떤 새끼였더라? 이 중에 한 명인데 너 아니었어. 근데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지. 그 동문들이 있잖아. 그래서 야 이거 뭐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그 친구는 경영학과거든요. 야, 주식 뭐 사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재밌었네요. 뭐 난리였는데 뭐 재밌네요. 자, 난리인 거는 바로 이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거 힘들어요. 자, 늦게 온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하는 거는 연계가 약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프린트에서 분명히 수능 제재 뭐 꼭 낸다고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공부하라고 했던 그 기출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면 큰일 나는 지문들, 보시다시피 이게 뭐야 하는 것들 미리 보고 가자는 개념에서 오늘 연계 4개만 하고 끝낼 테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글은요 공통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게 관통하는 말이 딱 나와 있어요. 둘 다 공통된 단어 혹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있으세요? 학문이에요. 학문. 정확히 역사지식이요. 역사지식. 자, 어디 보시냐면요. 1문단 내가 좀 잡아드릴게요. 나 읽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 1문단만 볼게. 여러분들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은 분석행위를 단행하여 하면서 시작합니다. 재현아 책을 봐. 왜 날 봐.
진은 나라 이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시황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진나라에서 나타난 최초의 시작한 황제라는 뜻입니다. 걔가 이름은 따로 있어요. 진은 분서갱을 단행하여, 우리 분서갱을 막히면 서로 좀 곤란합니다. 분서는 불태우다, 책을, 분서 책을 불태우고, 갱은 파묻다고요. 유는 유생, 선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묻는 행위를 한 거야. 아니 왜 그랬을까? 지식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식이 해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기도가 설마 프레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니겠죠? 의도 정도로 봐야겠죠? 기원 플러스 의도야. 네 거 여기 있다. 그 다음 볼게요.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자, 진나라 권력자야. 이사. 뒤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이사를. 자, 이사에게 네모치세요. 역사 지식 네모치세요. 첫 지문과 두 번째 지문 저기도 있긴 한데 여기 앉으려면 앉아. 괜찮아. 그래. 좋은데? 괜찮아? 이거 넣었어. 두 개 써. 역사 지식에 대한 입장을 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통만 따지는 허언. 자, 대충 읽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학문도 네모치세요.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이 일으키는 원한이 불과했다. 자,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사라는 사람은, 즉 진나라 사람은 역사 지식과 학문을 해롭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불태우고 묻어버렸구나.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에 따라 전국 시대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은근히 일문단이. 진나라 이글 맨 첫 줄 다시 보세요.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이라 써져 있죠. 그리고 순자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요? 전국 시대의 순자. 뭐가 먼저야? 순자가 먼저죠. 까먹지 마세요. 이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전국 시대의 순자에 따르면 통합학문이 있었어요. 통합학문. 근데 진나라 때 넘어와서 이 학문과 역사 지식이 해롭다고 해서 제거된 상황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 한두 나라예요. 뭐 배경 지식으로 진나라 다음이 한나라인데 모르셔도 다음 주에서 알려줍니다. 계속 가볼게요.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여기요. 진의 멸망 원인 분석. 됐죠? 그럼 진나라 다음이 한나라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리 동그라미 칩시다. 멸망 원인 분석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이에 기초한 동그라미 치세요. 안정적인 통치 방안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두 개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걸 제시했대요. 계속할게요.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극복 밑줄 쳐주세요. 밑줄. 됐습니다. 뭐 얘기가 길었는데, 자,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의 사상적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캐치했으면 일단 밑작업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이 글을 다 읽으신 분, 나문단은, 나지문은 어느 나라 얘기였어요? 조선 얘기였죠. 근데 조선이 뭔가 했죠. 근데 뭐에 대한 얘기였는지 기억나시나? 고려 역사 편찬이었거든요. 고려 역사를 왜 편찬했는지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나지문으로 넘어오세요. 그냥 오른쪽 페이지로. 나지문 3쪽입니다. 볼게요.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서적 편찬은, 자, 여기다 동그라미. 고려 멸망 필연성. 그리고 오른쪽에 조선 건국 정당성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왼쪽 동그라미 두 개와 오른쪽 두 개의 동그라미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왼쪽 동그라미 두 개는 진 멸망 원인 분석, 안정적 통치 방안 제시죠. 그리고 조선은 무언가 했는데 고려 역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표가 고려 멸망 필연성, 그리고 조선 건국 정당성이죠. 목표가 조금 다르죠. 근데 둘 다 공통점 뭐예요? 전에 있던 나라를 분석한다는 건 똑같죠. 그리고 아까 제가 미리 네모 쳐드렸지만 역사 지식과 학문에 대한 키워드로 이걸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틀을 잡고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서 당황하지 말라고 미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이쪽에 이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문단 두 번째 줄이요. 이쪽 이문단 두 번째 줄. 자, 통의 그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진의 단명 원인. 아까 위에서 동그라미 친 그 얘기한다. 진 멸망 원인 나오네요. 자, 볼게요. 밑줄만 치세요. 가볍게. 가혹한 형벌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이 네 가지를 문제 원인으로 잡은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순자를 계승한 육가는 이 네 가지를 해결하려고 했겠구나 정도로 추론하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자, 네모치세요. 지식과 학문이요. 아, 진나라가 지식과 학문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육가는 좀 달랐나 봅니다. 한 나라의 육가는 지식 학문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됐죠? 대립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그에게 지식은 무슨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겠어. 이 글 왠지 흐름상. 계속 읽어볼까요?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 됐죠? 이미 예상됩니다. 아까 네, 선생님. 현우요? 현도 왔어요. 네, 여기 있네요. 카톡, 너 사이버 존재냐? 오케이, 됐고.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역사지식 체크하셨죠? 그 다음은요, 이제 밑줄만 볼게요. 기역 밑줄 통물 되어 있죠. 니은 밑줄 통변 되어 있죠. 네, 이게 두 개 제시했는데요. 다 역사에 대한 탐구로 나오는 활동이에요. 자, 통물은 기역 밑줄 되어 있잖아. 그 앞에 단어 보세요. 포괄한다는 포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포괄 하나 챙겨 두시고요. 통변은 니은 밑줄로 되어 있죠. 그 앞에 체크할게요. 고수하지 않는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통물은 뭔가 포괄하는 거고요. 통변은 변화될 수 있다. 즉 고수하지 않는다. 유지하지 않는다.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드러나는 게 다음 밑줄 디귿. 인이라고 한대네요. 됐어요? 그러면 통물과 통변이 나타나는 게 현실에 나타나는 게 인의다. 자, 이따가 문제 여러분들도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들 이따 풀 때 읽어보세요. 미리 말할게. 2번 문제 풀기 위해 여기 필요해요. 이따가 2번 문제 풀기 위해 지금 내가 이 문단 마지막 부분 안 읽었거든요. 님들이 이따 이거 보고 다 판단해 보세요. 이걸 제일 많이 틀려서 그래요, 선배들이.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요, 이제 유교가 자, 아까 처음에 1문단에서 동그라미 친 거 두 개였잖아. 멸망 원인 분석,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 동그라미도 치고 왔죠? 그 다음 문제는 안정적 통치 방향이에요. 근데 문제 원인 4개랑 대응하는 4개가 나옵니다. 뭐 인재 잘 뽑아라 이런 얘기고요. 형벌을 가혹하게 하라고 했어, 소프트하게 하라고 했어. 살살 하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한 거. 이 글이 좀 어려운 게 맨 처음 깔아놓은 또 떡밥이 뭐였냐면요. 그 순자, 전국시다. 맨 처음 시대죠. 순자 때는 학문이 어떤 학문 기조였다고 깔아놨었죠, 맨 처음에? 통합학문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걸 부활시켜요. 그래서 3문단 어떻게 이걸 부활시켰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첫 줄 좀 볼게요. 3문단 첫 줄.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자,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사상 수용. 이겁니다. 자, 짬뽕 하는데요. 통합학문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이번에는 유교가 메인이 돼서 다른 거를 합치겠대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도가, 뭐 법가 이런 거 끌고 와서 아까 앞에 나왔던 진의 멸망 원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뭐 형벌을 가볍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신하 임용을 잘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였어요. 마지막 문단은 뭐 한계와 의의 나오는데 무난히 끝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 못 읽은 부분 빨리 나까지 읽어보시고 읽으신 분들은 1, 2, 3, 4, 5 풀 건데요. 일단 당해보고 와야 돼요. 맞추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정답률이 30%가 안 돼요.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가지문 자체가 분석이 됐으니까 나를 조금만 고생해서 읽어보신 다음에 5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 5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5분 재드릴게요. 출발. 정답에 오류가 있으니까 답 맞춰볼 필요 없어도 못 맞춥니다. 그냥 풀기만 하세요.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푸세요. 아니, 정지. 자, 읽기라도 해봐. 아,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이거 한번 도전해봐. 여러분들 3번이라도 풀어보세요. 3번. 이 3번의 정답률이 30%가 안 나옵니다. 자, 2번 푸시는 분들은 장자간 중시하시고 3번 먼저 풀어보세요. 맞춘 사람이 몇 명일까나? 아, 답이 밀렸어요. 그래서 자, 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제는 5개인데 답이 6개가 나와 있거든요. 1번 제거하시고 2번부터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답이.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가 1번, 5번 문제에 대응하는 해설입니다. 근데 같이 봐요. 해설 그 보기만 해도 따분만 하지 뭐. 삼 번 풀었어? 자, 3번 고르신 분. 아니, 다 이거 골랐잖아. 3번 고르신 분. 아니야? 3번 골랐잖아. 맞아. 지도 3번 골랐으면서. 4번이, 이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맞아요. 나름 제법, 아니야. 야, 이거 하나하나. 1번 고른 사람. 빨리 해봐. 1번 고른 사람. 니은이 아니에요? 와, 역시, 내리세요. 역시 통계는 과학이야. 정답률이 20%니까 20명 중에 딱 4명 맞추잖아요. 1번이에요. 이 중에 절반은 찍어서 맞춘 사람. 역시 통계는 과학이라니까. 자, 3번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 이렇게 이사단이 나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도와드릴게요. 나지문 제가 좀 써놨습니다.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칠판 보면서 할게요. 지문 안 볼게. 태종 드립을 맨 처음에 목표 잡았었죠. 맨 처음에 목표는 이거였어요. 고려 멸망 필연성 체크해놨었습니다. 고려 건국 정당성 2개 따지는 거야. 근데 요거는 어디에 오픈돼요? 맨 마지막에 오픈돼요. 처음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밑작업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면 돼요. 태종 때요. 고려 때 쓴 말을 그대로 실을까? 아니면 유교 사대주에 맞춰서 고쳐서 실을까? 막 이런 논쟁이 있었대요. 사실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종이 편찬한 치평요람 설명하는데 태종 살짝 끼고 빠져요.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이런 거 그냥 따로 내겠다는 겁니다. 자, 별로 안 중요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요건 4번 푸는데 키였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이에요. 세종이 요게 메인이거든요. 경서와 역사서를 이렇게 평가해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됩니다.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역사적 지식이나 학문을 중시했다는 거 보이실까요? 그러면 세종은 아까 가지문에 육가사상과 나름 일치점이 있었네요. 진나라와 좀 차이가 있었네요.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요게 역시 두 개가 조합돼서 4번 문제 푸는 키였습니다.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자, 여기 메인 치평요람 그래서 편찬하게 질편전학자한테 시켰대요. 그래서 여기가 막 이것저것 써 있어요. 내신용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건 쉽습니다. 이거 역사서야. 참고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고려 때 역사서야. 고려 때를 하는데 아이고 얘는 그 옛날 왕건이 핏줄을 이룬 정통인데 얘는 정통이 아니야. 얘는 반역의 무리야. 막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건 맞대요. 그 뭐 자칫 통감인가 뭐 그거에 따라 구분한 건 맞는데 다만 강목체는 쓰지 않았대요. 여기서 사실 뇌정지가 오거든요. 자, 이 지문은요. 놀랍게도 이게 답으로 나오는데 설명을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랬냐고 여쭤보니까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글은 역사적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존재함을 인지했는가를 물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일부러 안 해요. 치사하게. 자, 근데 강목체 조금 설명드리면 이거 편년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역사를 기록할 때요. 몇 년, 몇 월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었다. 네, 이거 시간 순서대로 편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행적 흐름이라고 문학 때 배웠던 그 용어가 이거예요.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건데 강목체로 하지는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몰라요, 그건 나도. 우리가 치평요람 봐야 되는데 볼 필요가 없죠. 설명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조금 볼게요.
3쪽의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3쪽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 혼란과 새 국가 초기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천명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 외교, 혼란 이런 얘기를 써놨대요. 자,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처음에 목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가 왜 멸망했는지를 이 역사서에 담고 싶은 거야, 이 조선은. 그리고 조선 건국은 왜 정당한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 전까지는 조금 미개하게 써있는데 세종은 조금 나름 학문에 기반을 둬서 고려가 이제 전쟁, 외교,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 간의 혼란 이런 것 때문에 망할만 했어. 그래서 조선으로 하늘의 뜻이 옮겨온 거야. 이런 얘기를 여기다 실게끔 주문했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치평요람 성격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볼게요. 그냥 여기로 볼게요. 자, 고려말만 필요성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문단에. 왜 고려가 망했대요? 뭐의 폐단? 불교 폐단이에요. 아까 가지문하고 연결될까요? 아까 가지문은 진의 멸망 원인을 육가가 분석해줬죠. 네 가지 있었죠. 군주, 인재 등용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여기는 불교 폐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조선 건국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뭘 또 썼대요? 여러분들도 1학년 때 불이 깊은 남근 그거 배우지 않았나요? 용비어천가를 그래서 여기다 썼대요. 됐을까? 이런 흐름이었어요.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자, 1번의 답 3번이에요. 방금 설명해버렸네요. 비정통 구분한 것만 안 돼요. 편찬 형식에 따라 편찬 형식은 강목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들만의 뭔가 독자적인 걸 썼다고 되어 있으니까 3번 그냥 틀린 거예요.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선조 5번 같은 거만 좀 볼래요? 용비어 첨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 조선 건국 정당성 확보. 네, 아까 보고 왔습니다. 선지 1, 2번은 이제 이해되시죠? 아까 시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2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인이연대. 인이는 자, 군주 부단한 수영, 안정된 권력, 교화의 정치. 여기 써 있는 육가가 추구한 그 안정적 통치 방안이었어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린 말이 있는데 조금 보고 갑시다. 이번에 선지 1번. 여러분들 기억. 아까 제가 어디다 체크하라고 했어요? 통물은. 통합에다 체크를 하지 않았나요? 통합 맞나? 포괄에다 체크하라고 했죠. 근데 선지 1번에 포괄이랑 반대말이 들어있어요. 개별이래요. 완전 반대말이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1번 그래서 X. 자, 선지 2번. 니은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아니죠. 우리 아까 보고 왔죠.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통합한다고 했었어요. 얘들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거기서 X. 선지 3번.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좋아. 엄한 형벌 집행. 아니야. 도가의 무위를 바꿔서 형벌을 좀 약하게 한 통치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X예요. 여러분들이 오답을 골랐다면 5번이에요. 이 5번이 무지막지하게 골랐나 봐요. 자, 이게 말이 미묘한데 잘 봐봐. 선지 5번. 기억과 니은은 약간 통물과 통변이죠.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자, 역사 지식과 현실을 연결하자는 건 육가의 사상이야. 근데 얘들이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자고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에요. 이 문단 마지막 보면 알겠지만 이걸 결합시켜서 왕도 정치를 제안한 거야. 근데 선배들이 왜 이거에 많이 낚였을까 하면 이런 멘트가 들어있어. 아까 내가 좀 찍어주고 왔죠. 이 문단 끝부분에 아까 보고 왔습니다.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라는 말이 여기다 껴놨어요. 이걸 치사하게. 자, 하지만 이 긍정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이건 문장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할기에는 1문단에 먼저 떡밥을 깔아놨거든요. 극복하려고 했었어요.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태를 극복하려고 했다고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2문단의 이 힘의 권력 창출 긍정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그냥 현상을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멈춰줘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아니라 4번을 골라줬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님들아 3번 문제 4분 잘 맞추셨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4분 맞춘 사람 붙잡고 어떻게 이걸 걸렀어? 라고 묻고 싶은데
순서가 답 골랐지. 아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 너무 잘해서 그래. 너무 존경스러워서. 디귿 왜 안 넣었어? 다 넣었거든 솔직히. 디귿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시 볼까요? 디귿.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가글에서는 첫 번째 글에서는 적용돼요. 분석의 의미가 뭐야? 불태우고 없애버린 거잖아 학문을. 약간 사상적으로 공백이 있어서 그걸 채우려고 육가가 사상을 제시한 거 맞아요. 근데 나에서는 고려 멸망 이유가 사상적 부재라고 했나요? 아니죠. 무언가 문제 있는 사상이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불교 폐단이잖아요. 디귿이 답에 안 들어간 이유. 사상적 공백이 아니라 이 나글에서 나온 조선은 전의 역사인 고려를 사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교라는 사상이 문제여서 망했다고 판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가에만 적용되고 나글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 디귿 고른 게 환장의 파티였대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의 옛 국가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이 있지 않고 아니요 이게 다 이게 정치예요. 이게 문제여서 지금 고려가 망했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니은은 있지 않고가 아니라 저것 때문에 옮겨왔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무난하게 1번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많이 틀렸답니다. 그리고 왠지 이런 거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하나 있는 거 고르기 싫잖아. 왠지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거 그런 것도 아마 겹쳐서 정답률이 20%가 나왔나 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면 선지 3, 4, 5번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요. 만약 고르신 분 있다면 더더욱 보시고요. 지금 설명할 건 그냥 2번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자, 보기의 기억만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억 보시면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살피지 않는다. 자,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진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기억의 입장이 이렇대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이는 역사서술에 자 여기다 밑줄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 진위를 따진다. 그게 깨끗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위를 따지는 거는 진짜 가짜를 따지자는 거죠. 내 입맛에 밖에 개조하라는 거야? 개조하지 말라는 거야? 개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정말만 신어라. 진짜만 신어라. 그게 깨끗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 2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것은 님들아 아까 고쳐 쓰자고 한 사람들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유교적 사대주의에 입각하여 고쳐 쓰자고 했던 거예요. 고려에 있던 용어들을. 자 그러면 기억은 그걸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납득하기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근데 선지 2번은 뭐라 써있냐면 그게 깨끗이 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거래요. 반대로 써져 있죠. 그래서 답 2번 그대로 실자가 기억에서 추구하는 깨끗한 자료였던 겁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5번은 3번이래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3, 4, 5번은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그거 고르신 분은 해설 보고 보세요. 아까 여기 그 세종의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키워드를 기억한다면 맞는 말인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요거는 연계도 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이 좀 수상하게 주신 거기도 합니다. 왜냐면 엄청 최신이에요. 그 주신 기출 중에 가장 최신인데 2025학년도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행한, 정확히 말하면 2달 전에 시행했습니다. 얼마 안 된 건데 이걸 굳이 여기다 넣어놓으셨더라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이번에 물론 모의고사 연계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모의고사 주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술 지문이에요. 예술 지문. 자 그래서 그 지문을 같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형식과 내용 중시였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예술 지문 한 2번 정도 훈련했는데 형식과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술이 아니라 회화가 아니라 영화에 적용해 본다는데 역시 두 가지 글이 있어서 좀 까다로울 거예요. 이거는 일단 지문부터 읽어보세요. 3분 50초, 4분 드릴게요. 4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가는 다 읽었잖아요. 가지문 좀 보고 여러분들 나와 풀시간 그냥 섞어드릴게요. 자 잠깐만 가부터 봅시다. 맨 처음에 1문단은요. 자, 글 익숙해지면 돼요. 이거 내가 방금 살짝 얘기했는데 이거 2달 전 내신 대비 2달 전이 아니구나. 한 5주 전이구나. 5주 전에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교재에서 봤던 지문이야. 대훈아 기억나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기말 넘어가기 전에 잠깐 했었던 거. 그때도 똑같이 잤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같이 봅시다.
1문단에서는요. 현실이 뭔지 설명해 주는데 조심해야 될 게요. 누군가의 생각이야. 누군가. 바쟁이 현실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세팅하고 시작해요. 동의하실까요? 바쟁이 생각했을 때 현실은 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즉 연속성이 있는 거야. 연속성이 있는 게 현실이고 무언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역시 현실인 겁니다. 두 가지 성질을 소개해주고 자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정리까지 해주고 끝내요. 그래서 1문단은 이 얘기만 2번 반복합니다. 다시 보시면 티 날 거예요. 두 가지의 현실 성격 보여주고요. 2문단에서 이제 감독, 영화 감독 종류를 2개로 나누는데 자 누가 형식주의야?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형식주의예요. 왜? 추상적인, 감각적인 이미지를 쓰는데 현실을 변형시켜서 보여줘요. 근데 현실을 믿는 감독은 현실 그대로 보여주려 하는데 핵심입니다. 그 틀에서 그냥 움직이면 편해요. 자, 마무리합시다.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요, 현실을 바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바꿔서 보여준대요. 그리고 그때 쓰는 기법이 몽타주 기법이랍니다. 몽타주는요, 불연속적으로 보이게 한대요. 자, 그러면 바쟁이 생각했던 거랑 어때요? 반대로 현실이 아닌 걸 보여주는 감독이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 즉 열린 결말이 아니다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네, 이미지 믿는 감독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요. 현실 믿는 감독 정리되어 있는데 딱 대응됩니다. 완벽히 대비돼요. 현실을 변형시키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 현실을 믿는 감독은. 그래서 딥 포커스나 롱 테이크를 쓴답니다. 이 두 가지 기법 좀 알아두세요. 딥 포커스는요. 슛 전체를 그 화면 전체를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감이 뚜렷이 드러난대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 무슨 얘기야? 다 진짜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롱테이크요. 뭐겠어? 저 현실에서 나오는 연속성의 시공간이 화면으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있는 촬영 기법. 이걸 선호하는 감독이래요, 얘가. 그리고 일반인 배우. 진짜 같다는 거야. 열린 결말. 예, 미완결성 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바쟁의 픽은 바로 현실 믿는 감독이 바쟁이 원하는 픽이었습니다. 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게 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시간 재드릴 텐데 오늘 내 지문이라서 조금 서둘러야 되거든. 나 지문 이제 읽어보시고요. 다 읽으신 분들은 문제 풀고 좀 빨리 쉬시면 됩니다. 자, 나 지문 읽어보시고 7번부터 11번까지 이건 답 오류 없습니다. 그대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5문제입니다. 10분 드리고 5분만 쉽시다. 오늘 내 지문 다 해야 돼. 7시 5분에 뵐게요. 너무 야친가? 7시 77로 맞추자. 7시 7분에 볼 테니까 풀고 조금만 쉬고 오세요. 채점까지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